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폭염 대책을 내놓는 건 무엇보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이 온열 질환, 왜 생기는 거고 또 증상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더위 먹었다라는 말이 있죠.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더위를 먹으면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열탈진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먼저 열탈진은 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합니다. 이런 열탈진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신체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체온을 담당하는 몸의 기능들이 잃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가볍게는 두통이나 어지럼부터 발열, 구토, 실신, 의식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 증상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방치했다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탈진이란 질환은 이제 의식은 정상이고 체온이 보통은 37도에서 40도 사이 정도로 올라가는 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럼, 간혹 구역감과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고 땀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이 축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의 중추신경이 그 기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마치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정신 이상, 의식 혼란, 의식 저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열탈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열사병의 경우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온열 질환의 증상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만큼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열이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이 감염에 의한 것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열사병의 경우는 의식 혼란, 의식 수준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과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온열 질환으로 올해만 벌써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경우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탄산음료 등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음료는 가급적 덜 마셔야 합니다. 바깥 활동을 할 때는 그늘에서 자주 쉬어주고 꽉 끼는 옷 대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것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